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몇 개 영상들은 그 목자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음, 한 사람으로서 오늘날 이 한국이라는 사회 그리고 미국을 또 제가 완전히 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지만 제가 있던 시절에 제가 있던 그 학교에는 한국인이 유학생들 몇 명 있었지만 거의 흑인, 동양인 없었던 백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던 그런 시절에 제가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백인들을 잘 알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미국에 인종 차별이 있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미국 미국 그 백인들은 인종 차별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차별적 대우를 하거나 또는 차별적 발언은 모르겠어요.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외모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봐도 그렇지만 걔네들의 전반적인 그 모습이 첫째는 색깔이 있고 둘째는 이제 그 쉐입이 모양이 뭔가 웃는 것 같은 모양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이제 서로 이렇게 친근하게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인사를 해요. 근데 그 반면에 당시의 동양인 흑인들은 말고 동양인들의 모습을 보면 첫째는 그때 당시는 웃음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외모가 지금은 많이들 좋아졌는데요. 외모가 이렇게 약간 좀 사나워 보이는 느낌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이 조금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느냐면 아주 밝게 하면 돼요. 비록 내가 모양은 이래도 이렇게 밝게. 그러면 흑인들은 어떻습니까? 밝잖아요. 사실 흑인들이 밝아요. 착하고. 어쨌든 이런 미국을 제가 알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국에서의 사태나 한국에서의 일들을 보면 여러분들 2천층 마귀가 이제 혼인잔치가 일어나기 직전에 다 쫓겨나죠. 땅으로 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무적행에서 이제 아볼론이라는 그런 악령이 나오고 자,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세상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전쟁, 사람들의 준동, 테러,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장난질하는 모습을 보면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보세요.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분은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마귀들의 특징이 뭐냐면 힘의 논리와 억지입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탄핵이 아니죠. 그렇게 됐느냐, 감옥에 가게 됐느냐, 그건데, 그거는 자기네들의, 그러니까 우파는 특징이 뭐냐면, 상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에 기반을 두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악당들도 있죠. 그러나, 어느 선까지만 억지를 피우죠. 근데 좌파는 그 억지가 아주 심각하고, 그럴 때 좌파들의 특징은 전부 위선자예요. 제가 이제 제 친구 중에 지금은 정년퇴직을 다 했는데 건국대학교에 뭐 그 철학과에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친구였죠. 근데 뭐 제가 친구를 하고 싶어서 친구를 하는 게 아니라 어 고등학교 때 뭐 우리 아는 친구가 이제 그들과 친하다 보니 걔랑 친하다 보니까 뭐 저도 그냥 같이 묻어서 이렇게 된 건데 항상 느낌이 어떠냐면요. 키가 작고 똘방똘방한 게 꾀돌이 같이 생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여튼 외형으로는 참 되게 웃겨. 근데 그 집안이 전부 이북에서 넘어온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양평동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가난했죠. 그래서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가난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이북에서 내려오셨죠. 근데 저희 친가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의 우리 아버지의 이제 부모님, 우리 할머니, 친할머니 쪽은 특징이 좀, 약간 엘리트 집안이었어요. 북한에서 이제 막 김일성이 장난질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제 일제 시대 때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좀 일본과 가까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외국이라고 그래봐야 뭐 우리가 미국이나 서양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러시아 또는 중국의 그런 어떤 곳에서 오랫동안 살던 그런 집안이에요, 저희 집안. 그래서 당시 그쪽에서도 부자였고, 외정시대 때도 부자였고, 또 이 만철이라고 그래서 그 만주철도, 이게 뭐냐면 좋은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만주철도라는 게 소위 그 대륙 침략을 위한 일본인들의 명분이죠. 일본도 굉장히 외식적이잖아요. 위선적이죠. 거기에 이제 저 친할아버지가 만철이라는 곳에 좀 고위직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좀 높은 위치에서 살았기 때문에 만주철도랑 관련이 많았고, 저희 아버님도 그런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슨 정치나 또는 이념이나 이런 데 관심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살았었고, 또 평양에서 이제 당시 이북의 북한에 김일성이가 들어오기 전에 평양에서 뭐 식당도 하고 그러던 집안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동생이죠. 이거 외삼촌이죠. 그 외삼촌은 그 옛날에 와세다 대학을 나와서 북한에서 교수를 하던 분. 일제시대 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일체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만나볼 기회가 없죠. 어쨌든 그런 우리 집안이었지만 같이 이북에서 내려와도 종류가 이렇게 이제 다양하죠. 근데 그 친구의 그 집안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좀 좌익적 냄새가 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얘들이 이제,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안 해요. 자기는 뭐 공부를 잘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대단치가 않아요. 뭐 이제 그런가 보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런 세월을 지내면서 이제 그 친구를 볼 기회가 있었죠. 근데 나중에 이 친구가 이제 건대 학생운동 쪽에 많이 포함이 돼서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워낙 공부를 못하다 보니까 여기 뭐 철학 전공한 사람들 많겠지만 철학을 전공했어요. 공부를 못하니까 철학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친구의 장점은 뭐냐면 그걸 끝까지 이제 가는 건데, 자, 이제 철학을 하고 나서부터 그 친구의 삶이 이제 운동권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씨가 있었겠지. 그런데 저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맞아요, 저랑은. 그런데 얘네들이 운동권을 하면서 보면, 저는 이제 뭐 우리 아버님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념적이거나 또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투쟁적이거나 이런 게 없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지내면서 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나중에 그 행태는 제가 보죠. 저는 사람을 많이 보니까. 운동권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당시에 좀 거칠고, 뭐 거친 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상당히 위선적이고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걔네들의 기본이 좌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파 안에는 거짓이 기본적으로 내주되어 있고, 육체에 아주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행태들을 보여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전형적이었습니다. 첫째는 좀 우리가 나르시스트 그러면, 이 나르시스트의 정신병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순간순간 가장 이익이 되는 쪽으로 따라다니는 게 뭐 나르시스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전형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디가 가장 중요할까 생각해보고 그 중요한 거 먼저 가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취사 선택한 것을 따라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한 것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어떤 균형을 이루느냐, 그런 게 없어요. 그렇지만 전부 이익이 되니까 계속 붙어 있죠. 근데 왜 우리 친구들 뭐 이게 만나는 곳에 이제 저걸 하냐면, 우리 친구 중에 사기꾼으로 전락한 한 친구가 있는데, 생각보다 이 간음이나 음란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돈이 없던 시절에 그 좌파 그 인간이 아주 육적으로 음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음란한 거예요. 충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랑 같이 합쳐서 뭘 많이 하냐면, 또 왜 강남 같은 데 가면 왜 뒤에서 그 이상한 짓 하는 여자들 많잖아요. 그런 데를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한테 이제 득이 되죠. 그래서 다녔는데, 이게 지금 좌파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지금 좌파를 모르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뭐 제가 아주 철저하게 가까웠다는 건 아닌데, 한 인간의 그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좌파랑 논다 아니에요. 그 속 안에는요, 아주 더러운 분노가 있어요. 머리가 똑똑해서 뭐 공부를 해가지고 뭐 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보면 이제 좌파 판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세월이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사실은 군사정권 뭐 이렇게 있을 때는 불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뭐 문재인이 까라, 무슨 뭐 노무현이 까라, 뭐 얘네들이 김대중이 까라, 대통령이 되면서 그러한 법안들을 전부 무효화시킴으로써 걔네들이 소위 복권 비슷한 걸 하면서 오늘 한국 사회를 이렇게 망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안에 항상 원수마귀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종류, 좌익 종류의 원수마귀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게 옳다 그르다 하는 걸 따져가지고 서 있느냐? 안 그래요. 걔네들은 근본적으로 기본이 뭐냐면 배신과 거짓과 음행입니다. 간혹. 나중에 그 친구가 이제 와이프를 만나는 과정을 보면 둘이 운동권이에요. 운동권들은 막 혼숙을 하잖아요. 혼숙하는 중에 이제 그 더러운 짓 해가지고 뭐 이렇게 둘이서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구역질 납니다, 여러분들. 좌파라는 게 지금 뭐 그 똑똑한 거지, 대가리 똑똑한 거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 신뢰하지 마세요. 아주 얍삽하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 얘기를 뭐 그냥 제가 떠돌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났어. 철학과에서 이제 건대 철학과를 갔는데, 왜 건대 철학 교수가 됐냐면, 이 건대가 또 이 좌파 쪽이 많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건대 사태라는 게. 대표적으로 건대 출신의 국회의원이 어떤 자식입니까? 그 자식 이름이 뭐예요? 그 지금 법사위원장 하고 있는, 아주 이게 비겁하게 생겼잖아요. 사람들이 생긴 것도 이렇게 좀 호감이 가는 사람이 좌파에는 별로 없어요. 비겁하거나 난삽하거나 아니면 음란하거나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영적으로 보면 그 안에 좌파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마귀에 속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귀에 속한 얘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악령들이 그 안에 껴요. 그러니까 이 악령이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이제 위선을 나타내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한국의 사태를 이해 못해요. 쟤네들이 북한을 몰라요? 알죠. 근데 왜 북한과 동조합니까?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북한이고 뭐고 거기서 이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노동운동한다고 하는 그 인간들이 전부 좌파도 아니죠. 이 북한이랑 눌러붙어 있잖아요. 걔네들이랑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는 그 기본적인 이 사고 체계 안에 옳다 그르다에 대한 어떤 그 가치 기준이랄까요? 그것이 없어요. 없습니다. 아주 위험스러운 사람. 이건 지금 문재인이라는 저 인간이 지금 해놓은 짓을 보면 그렇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안 그래요. 뭐 그 사람이 뭐 문재인 때 그랬다 그러지만 그거는 그 문재인이라는 인간이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 사회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좌파라고 하는 이 악당들이 앞뒤를 다 막아놔가지고 저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사실을 보면서 그들이 마귀와 한패가 됐다는 걸 모르죠? 몰라요? 목사가 몰라요? 가짜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는 크리스천이 그 분별이 안 됩니까? 그것도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안에 가짜들이, 저 가짜 진짜 마귀가 낀 저 좌파들이랑 서로 그냥 지들끼리 대충, 우리 이제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교회는 저 좌파랑 싸워야 돼요. 그들이 아무리 뭘 해도 근본이 안 돼 있는 자, 뭐 돈 갖다 주고 뭐 어떡하고 빠다바르고, 아유 소용없습니다. 철저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수 마귀가 마지막에 우리나라를,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마지막 어떻게 보면 뭐 영적으로는 청정국이라고 좀 봐야 되죠. 걔네들을 무너뜨리려고 장난을 하는 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싸워서 한번 이겨봅시다. 네. 하여튼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찍고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